런던의 어느 차가운 3월 오후, 어느 한 기자가 쓴 기사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3살 퇴물, MLS로 추락. 이라는 제목의 손흥민 기사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결국 토트넘 회장까지 직접 성명을 발표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기자가 직접 쓴 사과문이 후속 기사로 가디언 전면에 실렸고, 한국 팬들은 정직한 기사라며 오히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키보드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자극적인 제목을 타이핑하던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진실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들이 제 기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진실을요. 화면에는 손흥민의 LAFC 이적 소식이 떠 있었고, 제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자극적인 제목을 타이핑하고 있더군요. 사무실 곳곳에서는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커피를 끓이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아니, 이미 써버린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력 15년 동안 이런 식의 기사는 수없이 써왔지만 오늘만큼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키보드의 차가운 감촉이 유독 날카롭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편의 기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옆자리에 찰스가 제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빙긋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상업적 가치밖에 없던 선수를 이제야 제대로 평가하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동조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제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되자마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팬들의 격렬한 반박 댓글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고, 영국 팬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제 기사가 공유되고 또 공유되면서 바이럴 현상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조회수는 시간당 수만 건씩 치솟았고, 제 이름이 트위터 트렌드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심과 화제 속에서도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옳은 말을 한 걸까요? 편집장이 제게 LAFC 데뷔 전 취재 출장을 지시했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내가 쓴 기사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좌석 앞 모니터에서는 손흥민의 과거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더군요. 과연 저 선수가 정말 제가 쓴 기사처럼 끝물에 다다른 선수일까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의 뜨거운 햇살이 제 얼굴을 따갑게 내리쳤습니다. 택시 기사마저도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선수가 우리 도시에 온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선수가 우리 도시에 온 것 같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저는 애매한 미소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TV에서는 이미 손흥민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흥민은 제가 기사에서 묘사한 대로 상업적 가치만 남은 선수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어요. 내일 경기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것들이 과연 제 기사를 뒷받침해 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들이 제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경기장 주변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몇몇 현지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적료가 얼마였더라? 너무 과한 투자 아닌가? 그 말에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룸에서 만난 미국 언론인들 역시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정말 33살 나이에 MLS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런던에서 쓴 기사가 정말 맞는 평가였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더군요. 경기 시작 전 워밍업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과연 퇴물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지 말이에요. 그의 워밍업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여전히 날카로운 터치감과 정확한 킥이 인상적이었어요. 동료 선수들과 주고받는 패스 하나하나에도 여전한 실력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벌써부터 소니 하는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고 그 열기가 제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현지 팬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기대감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죄책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적인 준비 과정을 보니 제 기사가 너무 일방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의 분위기 자체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의 움직임에 제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비록 화려한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90분 내내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녔고 팀 동료들을 위한 완벽한 어시스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써니를 외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고 그 열기가 제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해설자의 목소리도 점점 흥미진진해지더군요. 33살의 이현신,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손흥민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기사에서 사용했던 퇴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경기장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매 순간 플레이가 제 선입견을 산산조각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어요. 나이 어린 동료들을 격려하고 전술적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서 베테랑다운 면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상대팀의 거친 태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유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후반전에 들어서도 그의 활동량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고 상대팀 선수들 역시 그를 주의 깊게 마크하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제가 쓴 기사가 정당한 평가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화제를 만들기 위한 자극적인 글에 불과했을까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프레스 박스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번개가 머리를 치는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조롱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경기장 불빛 아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은 제가 런던에서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레스 박스에 앉아있던 저는 무의식 중에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고 그저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 기사와 실제 현실 사이의 깊고도 넓은 간극이 선명하게 느껴지더군요. 주변의 다른 기자들이 열심히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제 편견을 부서뜨리고 있었거든요. 15년간 축구를 취재해온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진정한 기자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기사쟁이에 불과했을까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본 손흥민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쓴 기사와 실제 그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제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33살이라는 나이에만 매몰되어서 정작 그의 진짜 실력과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 소리가 유독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양심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내일 있을 다음 경기를 지켜본 후에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오늘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렇다면 제 기사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텐데요. 다음 경기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 상황에서 공을 잡더니 완벽한 궤도로 골네트를 갈랐거든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하는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 역시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팬들은 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을 둘러싸며 축하해주고 있더군요. 해설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진짜 실력입니다. 미디어석에서도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LAFC 구단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골을 보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한 실력이다. 제가 런던에서 했던 평가가 얼마나 성급하고 부정확했는지 그 한 골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보여준 세리머니도 인상적이었어요. 과도한 과시 없이 담담하게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 선수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관중들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어린 팬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감격해하고 있더군요. 상대팀 선수들조차도 그의 골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의 자질입니다. 해설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레스 박스에 앉아있던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제 기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그 프리킥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완벽한 반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경기 후 발표된 통계 자료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의 활동량, 패스 성공률, 슈팅 정확도 모든 면에서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의 볼 터치 수와 창조적인 패스 횟수는 팀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었어요. LAFC의 홈경기 평균 관중 수가 약 22,100명인데 MLS 전체 평균인 23,200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데이터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온 이후의 관중 증가율과 팬덤의 반응은 그 어떤 수치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폭발적인 것이었어요. 소셜미디어의 반응, 굿즈 판매량, 시청률 상승까지 모든 지표가 그의 엄청난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더군요.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와 미국 축구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케팅 관계자들은 손흥민 효과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그의 상업적 가치를 극찬하고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문화적 파장과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앞에서 제 비판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를 정리하며 노트북에 타이핑하던 제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기사를 썼던 걸까요? 단순히 나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서 정작 그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 모두가 손흥민의 영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입 중 하나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제 기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글이었는지 명확해졌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생생한 반응, 모든 것이 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본사의 분위기는 묘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찰스는 제게 다가와서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한 기사를 썼어.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시선에서는 뭔가 미묘한 비판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편집부 회의에서도 제 기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고 일부는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특히 스포츠부 선배 기자 한 분은 요즘 젊은 기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시더군요. 사무실을 걸어다니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진정한 의미의 기자일까요? 아니면 늦은 후회와 변명으로 가득 찬 사과자에 불과할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본 손흥민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제 기사로 인해 상처받았을 그와 한국 팬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무겁게 짓눌려 오더군요. 자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새로운 기사를 쓸 때마다 손흥민 기사가 떠올라 집중이 안 되었어요. 편집장도 제 상태를 눈치챈 듯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앞으로도 기자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손흥민을 응원하는 대형 벽화와 현수막들이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그의 사진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면세점에서도 그의 굿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 제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택시 기사분도 저를 알아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이제야 우리 손흥민을 제대로 알아봤나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곳곳에서 손흥민 관련 광고와 응원 메시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제 기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만난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글을 썼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한국 팬들에게 손흥민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니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시민들과 현지 기자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손흥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특히 한 스포츠 기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그를 바라봤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제 손가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장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틀렸다. 이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수였다. 이어지는 문장들을 쓰면서도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도 시원한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글을 쓰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을 꺼내어 종이 위에 옮겨 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 로스앤젤레스에서 본 손흥민의 진짜 모습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뼈아픈 반성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글을 쓰면서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글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글을 편집장에게 보내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쓴 제 사과문은 가디언 전면에 실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손흥민 헌정 특집까지 기획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일이었어요. 손흥민에게는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그의 말에 축구계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제 사과문이 단순한 개인적 참회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편집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편집장도 이런 용기 있는 기사가 진정한 저널리즘이다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찰스조차도 내가 진짜 기자구나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더군요. 제 기사는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직한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댓글을 보며 저는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기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등등의 다양한 격려의 메시지들도 많았어요.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진심을 인정해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후회와 사죄, 그리고 용서라는 감정들이 모두 한 편의 기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글 중 하나가 탄생했죠. 이 기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언론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기와 정직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제 마음은 항상 화이트하트 레인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직업적인 기자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화면 속 그의 진심 어린 표정과 목소리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놓쳐온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어요. 기사를 쓸 때의 진심, 선수를 평가할 때의 진심,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심 말이죠. 손흥민의 그 한마디가 제 기자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있었을 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기사를 읽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제야 믿을 만한 기자를 만났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왔고,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쓸 모든 기사에는 그날의 깨달음이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손흥민을 통해 배운 진심과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진심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화제성이나 조회수보다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진짜 잘못은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었다. 기자로서 진실을 쫓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공감과 이해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15년간의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도 얻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도 값진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정직한 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어요. 손흥민에 대한 제 첫 기사는 완전히 틀렸지만 그 실수가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준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 기사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이 놓쳤던 진짜 가치는 언제라도 돌아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 인생과 기자로서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언론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이나 외적 조건에 매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그리고 제 기사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기자, 더 나은 인간이 되어 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국의 위대한 축구 선수,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